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힘든 날, 내가 진짜 기댈 수 있는 건 과연 뭘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에 혹은 세상의 어떤 날에 위기와 고난은 예고 없이 밀려오죠. 감정의 진폭도, 계좌의 숫자도, 사회의 소식들도 왜 이리 쉽게 출렁이는 걸까요? 이런데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건 어딘가에 우리만의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친구 한 명, 책 한 권, 말 한마디, 혹은 우리 마음속에 숨겨둔 마지막 잎새 같은 무엇. 2025 서울국제도서전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지금 라디오를 함께 듣고 있는 우리가 서로에게 작은 믿을 구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바라면서 7월 첫째 주 위클리 청춘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의 MC를 맡은 문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 7월의 시작을 맞이한 우리 패널분들을 소개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7월을 맞아 PT를 시작한 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7월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된 다나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어제 막 제주도에서 복귀한 디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어느덧 1년의 반이 훌쩍 지나 벌써 7월이네요. 그러게요. 요즘 날씨를 보면 끈적한 여름이 진짜로 우리 곁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오늘 걸어오는데 너무 너무 덥더라고요. 더웠죠. 네. 맞아요. 오늘 오프닝에선 믿을 구석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처럼 후덥지근하고 마음도 축축 처지기 쉬운 계절엔 뭔가 작은 기댈 구석 하나라도 있어야 덜 지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끼리 TMI 방출도 할 겸 요즘 나를 버티게 해주는 믿을 구석 하나씩 나눠보면 어떨까요? 음식, 노래, 습관, 사람, 콘텐츠 뭐든 좋습니다. 일단 저는 요즘에 그 빌려온 고양이란 노래 아시나요? 아일릿! 아일릿의 빌려온 고양이란 노래가 있어요. 네. 그 노래가 진짜 요즘에 맨날 듣는 것 같아요. 빌려온 귀여워요. 고양이? 빌려온 고양이. 아, 제목부터 너무 너무 귀엽잖아요. 귀여워. 가사가 진짜 귀여워요. 아, 진짜요? 진짜 너무 들어봐야겠다, 귀엽고 막 이따가. 가사가 둠친 야옹. 맞아, 꿍실 야옹 막 맞아. 이런 이거 거. 귀여워. 꿍실냐옹. 그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네. 요즘에 그 빌려온 고양이란 노래가 저의 어떤 믿을 구석이 아닌가. 다른 분들은 저는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제발. 부러워. 고양이 대신 저는 강아지를 키워가지고 제가 네. 이제 지금은 본가에서 살고 있는데 네. 강아지랑 맨날 창밖 구경을 이렇게 해요. 제 강아지가 너무 창밖 구경 진짜 사랑스럽다. 좋아해서 네. 걔 위에 이렇게 덮쳐가지고 같이 보고 있으면은 강아지 너무 두 평화로워요. 마리네. 강아지 두 마리야. 저도 강아지 두 마리다. 디디님은요? 아, 저는 이게 계절 내내, 사계절 내내 거의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야밤에 침대 위에서 군것질을 하면서 컨텐츠를 보는 와, 그런 좋지. 혼자만의 시간이 네. 저의 믿을 구석인 것 같아요. 낮에 낮에 막 너무 지칠 때는 밤에 뭐 보면 돼. 괜찮아. 스스로 보상 위안을 심리. 삼으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고 그렇게 버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바람직한 여름 나기가 여름 과일을 많이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요즘 수박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하루에 반 통씩 매일매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가 수박 너무너무 좋아해서 수박 없으면 여름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수박 맛있겠다. 네. 다들 나름의 버팀목을 하나씩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괜히 힘이 납니다. 이 분위기를 이어서 이번 주 청춘 이슈 3위부터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청춘 이슈 3위는 바로 2025 서울국제도서전 소식입니다. 2025 서울국제도서전이 지난 6월 22일 닷새간의 여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믿을 구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도서전은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됐고 약 15만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개막일인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픈런 행렬이 이어질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고 입장권이 조기 마감되면서 안표까지 돌았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폐막일이었던 22일까지도 코엑스는 수많은 인파로 붐볐다고 하는데요.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있는 평산 책방과 배우 박정민이 대표로 있는 독립출판사 무제 부스는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번 도서전의 주된 관람층은 2030 여성들이었는데요. 이에 맞춰 출판사들도 여성 관람객을 겨냥한 행사 구성과 굿즈, 경품 이벤트에 집중했습니다. 국내 출판사 부스는 대형부터 중소까지 북적였던 반면 해외 출판사 부스는 비교적 여유로운 분위기를 보였다고 하네요. 네. 서울국제전 소식을 들으면서 한 번쯤 가보고 싶다 혹은 갔던 기억이 떠오른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도서전이라는 곳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인가요? 가본 적이 있다면 어떤 분위기였는지, 없더라도 어떤 이미지로 느껴지는지 얘기해주세요. 저는 도서전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제가 국문과에 재학 중이다 보니까 그 도서전 기간 내내 인스타 스토리가 싹 다 도서전인 거예요. 진짜? 그래서 약간 저만 안 간 그랬는데 네. 저도 그래서 다음에는 꼭 가보려고 해요. 평소에 되게 교보문고 같은 곳 좋아하는데 교보문고의 엄청 큰 버전이 아닐까 싶어서 가면은 일단 책 냄새가 날 것 같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번에 못 갔는데 제가 너무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올해도 그 서울국제도서전 티켓팅 그 날짜가 지나고 제가 언제 하는지를 알게 돼서 티켓팅도 못 해보고 못 가게 됐어요. 근데 이 도서전이 매년 바뀌는 주제가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의미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올해는 그 믿을 구석을 주제로 개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갔으면은 너무 잘 즐기고 왔을 것 같아가지고 아쉬워요. 네, 저도 도서전을 직접 가본 적은 없는데 매년 SNS에서 친구들이 올리는 후기를 보면 진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축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올해는 이제 제 동생이 도서전을 갔다 왔는데 진짜 책이랑 책갈피 같은 굿즈들을 잔뜩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진짜 책갈피만 막 몇십 개를 사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쯤 없어져도 모를 것 같아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굿즈가 진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맞아요. 확실히. 저는 도서전을 관람해본 경험은 없는데 주변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서울국제도서전을 방문하고 올린 인스타 스토리 그런 걸 보면 호기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다음에 또 하면 평소에 책 취향이 비슷했던 친구들이랑 같이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쉽게도 전부 도서전에 직접 가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도서전에 대한 기대가 다들 확실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서울국제도서전 같은 행사가 여러분들의 독서 생활에 어떤 자극이나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독서를 하고 싶다는 동기가 되게 크게 자극된다는 점이 바로 떠오르는데요. 한 장소에서 다양한 주제의 책들을 접할 수 있으니까 뭔가 평소에 크게 관심이 가지 않았던 분야에 대해서도 좀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도서전은 못 가봤지만 뭐 박물관이나 전시회를 가면은 그 테마 관련해서 책을 찾아보거든요. 또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그런 좀 자극도 받으면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도 책 읽어야겠다 하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형 서점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약간 독립 출판물이나 뭐 해외 서적이나 신간 이런 거를 직접 접할 수 있으니까 좀 소장 욕구도 자극이 될 것 같고 함께 도서전에 간 사람들이랑 유대감도 생기고 하면서 좀 여러모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다나님이랑 생각이 비슷해요. 네. 도서전과 같은 행사가 확실히 독서에 좀 긍정적인 자극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책을 막 많이 읽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책을 읽는구나. 맞아. 나도 이번 달엔 뭐 한 권이라도 다 읽어야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좀 될 것 같고 네. 좀 굿즈나 예쁜 책갈피 같은 걸 사면 그걸 쓰기 위해서라도 책을 좀 더 자주 펼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실물책보다는 네. 밀리의 서재라고 그거 구독해가지고 네. 많이 읽는 편인데 네. 도서전을 보면 또 실물책을 소장하고 싶다는 욕구도 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책 장르나 작가 취향이 좀 고정되어 있는 편인데 네. 서울국제도서전 같은 행사에서 여러 체험을 직접 해보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새로운 방식으로 접해볼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관심 분야가 아니던 책들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점을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그 요즘 사람들이 막 보여주기식 독서가 뭐냐 막 이러면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네. 저는 보여주기식 독서마저도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도서전이 열려서 보여주기식으로라도 도서전에 참여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독서를 즐기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그게 선순환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저도 평소에는 책을 잘 안 읽는데 솔직히 말하면 진짜 하나도 안 읽는데 어쩌다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게 되면 막 그렇게 책을 사고 싶고 맞아, 읽고 맞아. 싶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환경이 주는 영향이 진짜 크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은 독서실에 가면 괜히 나도 공부하고 싶어지고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에 가면 영화에 더 관심이 생기잖아요. 네. 도서전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그런 분위기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책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특히 도서전 관람객 중에 2030 여성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왜 도서전이 요즘 2030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공간이 된 걸까요? 디디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2030 여성들 사이에서 요새 텍스트 힙이라 불리는 기조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요. 네. 가치 있는 취미로 시간을 보내고 싶다. 아니면 무언가 남는 취미를 갖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도 이런 생각들에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또 2030 세대, MZ 세대의 특징으로 직접 경험해보는 거에 가치를 많이 둔다는 걸 어디서 읽어본 기억이 있는데요.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책은 물론 책과 관련된 키링, 막 말씀해주셨던 그런 굿즈 같은 것들도 직접 구매할 수 있고 책 타로점을 보는 곳도 있던데 신기하다. 그 영상을 봤는데 네. 무슨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책 타로점을 체험하는 그런 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완전 좀 흥미롭잖아요, 소재가. 완전 흥미롭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컨텐츠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이번 도서전을 갔다 온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네. 도서전에 SNS에 공유하기 좋은 컨텐츠가 되게 많은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도서전이 이제 단순히 책을 구매하고 구경하는 것을 넘어서 취향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독립 출판물이나 감각적인 굿즈들이 또 많아서 나만의 취향을 좀 찾고 SNS에 공유하기 좋은 콘텐츠가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책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좀 하루 일정으로 딱 좋은 코스기도 하고 이런 점에서 2030 여성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행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디디님이랑 모니님이랑 비슷한데요. 그 2030 여성들이 도서전에 끌리는 이유가 뭔가 책 자체에 대한 뭐 관심도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도서전이 그냥 책을 팔고 사고 이런 곳을 넘어서 약간 감성, 낭만 이런 걸 좀 맞아. 자극하는 공간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약간 굿즈도 많고 전시 분위기도 예쁘고 그 책이 그냥 자연스럽게 라이프 스타일 안에 녹아드는 느낌이 들어서 좀 많이 가지 않았나 싶고 또 요즘 한국 문학계를 보면은 뭐 이슬아, 김초엽, 최은영 작가님처럼 뭔가 여성 작가들의 활약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여성들이 2030 여성들이 좀 더 그 작가님들이랑 좀 정서적으로 깊게 연결되는 지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도서전에서는 내가 직접 막 걷고 막 보고 고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경험이 가능하다는 점이 바로 떠올랐는데 뭔가 요즘에는 유튜브도 그렇고 뭐 인스타도 그렇고 다 알고리즘이 그냥 선택해주는 거를 맞아요. 보는데 도서전에 가서는 내 취향을 뭔가 내 손으로 완성하는 느낌이 도서전만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완전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막 활동을 좀 이것저것 올해 많이 한 편이거든요. 저 막 네. 동아리도 4개씩 하고 막 대회 활동도 갓생이다. 이것저것 하고 네, 했는데 네. 제가 유난히 주변에 여자분들이 좀 많으신 편인데 제가 겪어본 2030 여성분들이 되게 다 너무 바르고 너무 갓생러들만 가득했단 말이에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네, 만났구나. 진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분들이 항상 좀 머리가 복잡해 보이고 고민이 많고 그리고 옳은 길 찾으려고 막 늘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분들이 되게 있었는데 네. 그래서 찾은 대안이 독서가 아닐까 싶었거든요. 약간 나는 왜 이럴까? 왜 부족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독서를 통해서 뭐 마음을 가라앉힌다거나 방안을 찾는다거나 그런 이유일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도서관은 취향을 확인하고 마음을 쉬게 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각자의 속도로 조용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니까요.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어집니다. 그럼 이쯤에서 청춘 이슈 3위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어서 2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7월 첫째 주 청춘 이슈 2위는 바로 태풍은 스쳐 지나갔지만 본격적으로 시작된 장마 소식입니다. 제2호 태풍 스팟은 일본 동쪽 해상에서 약한 세력으로 발생했지만 지난 25일쯤 조용히 소멸했습니다. 우리나라엔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지만 그 뒤로 기상 상황은 오히려 더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마는 평년보다 앞당겨 시작됐고 강수는 국지적으로 짧고 거세게 쏟아지는 패턴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상당국은 이 같은 변화가 기후 패턴의 구조적 전환과 관련되어 있으며 앞으로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은 더욱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광주와 전남 지역은 이미 지난 21일 하루 동안 133.5mm의 강수량을 기록하였으며 6월 하순 기준 1강수량과 시간당 최다 강수량 모두에서 극값을 경신했는데요. 이는 태풍이 아닌 정체전선과 국지적 저기압에 의해 만들어진 집중호우로 시작된 현상입니다. 네. 제주에서는 장마가 예년보다 일주일 앞선 지난 12일 시작됐고 중부지방도 통상보다 5일 앞서 비구름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은 당분간 장마 영향권에 속할 것으로 남부지방은 간헐적 소나기가 반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또한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장마 기간은 점차 짧아지고 있는 반면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저지대 침수와 산사태, 열섬 효과가 겹치며 피해 양상이 복합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기획회의를 할 때까지만 해도 네. 계속 장마가 이어진다. 맞아요. 매일같이 비 예보가 있고 그랬는데 음. 지금 또 너무 쨍쨍하더라고요. 배신당했어. 너무 장마 다 쨍쨍해서. 끝났대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한번 여름 장마 안 말하고 넘어갈 수 없으니까 네. 좀 여름 장마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근데 저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또 바로 떠오르는데 네. 제가 여름에 친구들이랑 밖에서 샌드위치를 먹다가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진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닝 아래서 잠깐 비를 피하면서 이제 샌드위치를 먹었는데 귀여워. 이렇게 다 먹었는데도 비가 그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하나 둘 셋 하고 지하철까지 막 뛰어가지고 네. 진짜 쫄딱 젖었는데 네. 그 상황이 너무 웃긴 거예요. 성인 여자 여럿이서 비 피하느라 그 어닝이 되게 짧았어요. 엄청 조그매가지고 네네. 진짜 아슬아슬한 그 겨우 어닝에서 피했는데. 네. 그 거기 아래서 이제 샌드위치를 먹고 네. 사실 애초에 그때가 장마철이었고 비 예보가 분명 있었을 거거든요. 음. 근데 왜 아무도 우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네. 왜 길에서 샌드위치를 먹자고 했을까? 이거 너무 귀엽다. 길빵. 길빵을 하자고 했을까? 그래서 네. 뭐 어디 홀렸나 싶기도 아. 했고 그 모든 상황들이 너무 웃겨가지고 막 웃었던 것 같아요. 막 불쾌한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손 말리는 기계에 막 머리 말리고 네. 막 휴지 막 미치겠다. 잔뜩 뜯어가지고 네. 막 가방 닦고 막 이런 것들이 지금은 진짜 너무 좀 추억으로 남아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원래 생고생을 하면 더 그 기억이 오래가요. 맞아요. 아, 저는 지금도 장마철이 되면 고3 때 친구들과의 에피소드가 떠오르는데요. 그때 진짜 다들 하루 종일 교실에 틀어박혀서 공부만 하는 그런 팍팍한 일상을 살잖아요. 근데 애들 다 스트레스가 쌓였어서 그런지 그치. 비가 왕창 오니까 오히려 다들 막 신이 나가지고 네. 저녁 먹으러 가기 전에 다 같이 비를 맞아보자 하는 그런 여론이 갑자기 형성이 된 거예요. 네. 제가 2반이었는데 교실 칠판에다가 친구들이 2반 쿨녀 모집 이런 거 써놓고 애들을 모아서 손잡고 30초 포구 맞기. 진짜로? 근데 그게 진짜 구멍 난 것처럼 포구 완전 진짜요?
진짜 굵은 빗방울이 막 쏟아지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쿨녀 모집한다 했잖아요. 그 쿨녀의 뜻이 그 우리가 생각하는 쿨녀가 아니라 네. 진짜 비를 맞는 시원한 여자들 그런 뜻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약간 고3 되면 약간 비가 맞아. 되게 재밌는 건가 봐요. 저도 석식 먹다가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저기 찍고 오기 이런 아, 거 했었거든요. 진짜요? 비 올 때? 네. 진짜 엄청 많이 올 때. 그래서 저도 고3 때 에피소드를 하나 가져왔는데 네. 저는 비를 야금야금 맞는 걸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산을 썼는데도 이 밑부분이 젖는다 맞아. 이러면 네. 약간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3 때 우산이 없어가지고 대충 가방으로 비를 맞고 길을 나섰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확실히 고3이 뭔가 있나 봐요. 진짜. 그 약간 영화 주인공이 된 느낌이기도 하고 나름의 일탈을 저지르는 기분이라 신선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감기를 걸려도 뭐 지장이 없을 약간 뭐 녹음을 안 한다거나 이럴 시기에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다들 무슨 영화 같은 에피소드를 들고 오셨네요. 저는 이거 방송에서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기는 한데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서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어렸을 때 여름에 약간 가족들이랑 항상 계곡을 놀러 갔었어요. 물론 장마 때는 막 물이 불어나고 하면은 위험해서 그때는 피해서 가긴 했는데 근데 하루는 동생이랑 저랑 이제 계곡에서 놀고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원래 있던 자리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엄마 아빠 어디 갔지? 어머. 하고 찾고 있었는데 그때 동생 입술을 보니까 막 시퍼래. 아이고. 너무 추웠나 봐. 그래서 더 저는 막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엄마 아빠 빨리 찾아야 되고 동생 너무 추우니까.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길래 막 동생 손을 잡고 막 엄마 아빠를 찾아 나서려고 했어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저희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막 엄마 아빠 찾고 있냐. 뭐 아저씨가 찾아주겠다. 아저씨만 따라오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평소에 엄마 아빠가 아무리 뭐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뭔가 막상 그 상황이 되니까 뭔가 그 아저씨가 당연히 선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아저씨가 뭐 진짜 선의였는지 뭐 그건 알 수 없긴 한데 따라가고 있는데 아빠 갑자기 막 헐레벌떡 뛰어오셔가지고 낯선 사람 따라가면 어떡하냐고 큰일 난다고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심지어 제가 아빠를 이제 막 따라가면서 그게 계곡이니까 막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발에 헛디뎌가지고 아이고. 계곡 막 깊은 곳에 빠질 뻔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제 팔을 이렇게 낚아채가지고 막 제가 막 대롱대롱 아빠한테 매달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다들 여름에 진짜 영화 같은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은데요. 네. 이렇게 각자만의 기억을 꺼내보니까 비 오는 날의 풍경도 괜히 좀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이번엔 조금 더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평소에 이렇게 꿉꿉하고 습한 장마철에 어떻게 네. 견디고 있는지, 장마철을 슬기롭게 보내는 루틴이나 나만의 꿀팁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다나님부터 말씀해주세요. 솔직히 이렇게 습하고 막 뭐 장마 비 오고 이러면은 그냥 집에 있는 게 이게 가장 맞죠. 슬기롭게 보내는 게 아닐까. 뭐 비가 막 너무너무 많이 막 진짜 막 하늘에 구멍 뚫린 것처럼 오면은 전 최대한 안 나가고요. 그냥 고데기 해도 막 머리 다 엉망되고 옷도 젖고 심하면은 막 신발에 양말까지 젖으니까 너무 싫어. 그게 제일 싫어요. 그게 너무 진짜. 싫어가지고. 근데 그런데도 아무리 외출을 피하려고 해도 장마철에 아예 외출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일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외출을 할 때는 저는 꼭 레인부츠를 신는데 원래는 좀 레인부츠가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양말 안 신어도 되는 신발, 뭐 쪼리나 슬리퍼 뭐 이런 거를 신었는데 그게 또 엄청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레인부츠를 한 3년 전인가 2년 전에 선물을 받았었는데 장마 때는 그 신발 되게 자주 신어요. 저도 다나님이랑 좀 비슷한데 네. 일단 비가 오면 집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그게 현명하다. 그래서 창문을 이제 살짝 열어가지고 네. 빗소리를 좀 들어오게 하고 블라인드를 살짝 이제 걷어 놓으면 방 안이 딱 이제 분위기가 잡히거든요. 이제 그 분위기에서 이제 책도 읽고 비 오는 날 어울리는 좀 축축한 영화도 찾아보고 네.
만약에 외출할 일이 있으면 좀 밝은색 옷을 입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좀 축축 처지고 좀 어두운 장마철에도 그런 게 좀 사소하게 기분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작년에 마음에 드는 레인부츠를 사가지고 네. 비 오면은 신나게 그거 꺼내가지고 신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장마일 때는 옷이나 신발 선택을 잘해야 기분을 망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평소에는 제가 좀 질질 끌리는 바지들을 좋아하는데 비 오는 날 입었다가 진짜 낭패를 본 경험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장맛날은 무조건 짧은 바지나 치마를 입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무장을 하고 나갑니다. 네. 그러면 폭우 속에서도 잘 살아남았다는 그런 안도감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젖는 거 싫어하는데 앞으로 네. 저도 레인 부츠 신고 짧은 바지나 치마 입고 나가겠습니다. 저는 취미가 진짜 많거든요. 막 도자기 공방 가기, 뭐 네. 아크릴 물감으로 색칠하기, 노래 듣기, 기타 치기 막 이렇게 되게 많은데 네. 개인적으로 장마 기간에는 합법적으로 좀 취미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닌가 싶거든요.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외출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만 있으면 되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되게 다양한 취미를 즐길 수 있는 거고 빗소리 들으면서 뭐 이때만큼은 저도 좀 책을 읽지 않나. 그리고 네. 아까 말했듯이 강아지랑 같이 창문 구경하고 부럽다. 너무 즐겁고요. 약간 진짜 기분이 좋아요. 네. 진짜 귀엽거든요. 그리고 비 오는 날은 평소에는 잘 보지 못하는 약간 감성 현이의 모습을 볼 수 있기 귀여워. 때문에 네. 예술적인 취미를 해도 좋고요. 그래서 저는 장마철에는 집에 틀어박혀서 취미생활 즐기는 편이에요. 다들 장마철에도 각자의 스타일대로 잘 버티는 꿀팁을 갖고 계시네요. 네, 들어보니까 괜히 비 오는 날도 조금 더 낭만 있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날씨 그 자체보다 그 날을 어떻게 즐기느냐겠죠?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7월 첫째 주 청춘 이슈 1위는 바로 K-팝 데몬 헌터스 넷플릭스 1위 차지 소식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글로벌 OTT 순위 집계 사이트에 따르면 이 작품은 공개 직후인 6월 24일 기준 41개국에서 넷플릭스 영화 부문 1위를 기록했는데요. 무대 위에선 아이돌, 무대 뒤에선 악마를 사냥하는 3명의 K-팝 걸그룹 멤버들이 신예 보이그룹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벌어지는 액션 판타지 애니메이션입니다.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제작했고 안효섭, 이병헌 배우의 더빙, 그리고 트와이스의 정연, 지효, 채영이 OST에 참여해 더 큰 이목을 끌었습니다. 네. BTS,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에이티즈 등 실존 K-팝 그룹에서 영감을 받은 캐릭터들과 남산 서울타워, 기와집, 저승사자 같은 한국적인 요소도 담겨 있어 K-팝 팬들은 물론 K-팝을 처음 접하는 관객들에게도 친근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화려한 안무와 음악, 중독성 있는 세계관이 인상적이다라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요즘에 K-팝 데몬 헌터스 정말 핫한 것 같아요. 진짜 핫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 작품의 인기가 더 실감이 납니다. 또 여러분들이 들은 요즘 가장 핫한 애니메이션인 K-팝 데몬 헌터스 다들 보셨나요? 저는 처음에 제목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너무 약간 유치하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보려고 했는데 이게 뭐 너무 핫해서 막 8시 뉴스 메인에도 나오고 우와. 그럴 만큼 파급력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무슨 41개국에서 넷플릭스 1위를 하고 있다길래 뭔데 도대체 뭐길래 하고 봤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애니메이션 뭐 판타지 이런 거에 좀 몰입을 못하는 사람이어서 좀 유치하게 느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단 뭔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넷플릭스에서 그것도 소니 픽처스에서 K-팝을 큰 주제로 애니메이션을 풀어 나갔다는 것 자체가 되게 흥미로웠고 또 트와이스가 노래에 참여했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뭐 노래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내용이 대략적으로 여자 주인공 3명이 이제 K-팝 아티스트인데 무대 뒤에서는 악령을 퇴치하는 뭐 그런 내용인데 나름 괜찮게 봤어요. 그리고 기와집 배경으로 싸운다든지 아니면 남산타워 배경으로 막 주인공들이 대화를 한다든지 뭐 아티스트들이 그 김밥도 먹고 막 라면도 먹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한국적인 모습들이 좀 고증이 잘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캐치하면서 보니까 더 재밌었어요. 현실 고증 진짜 재밌다. 네. 저는 다 보진 못했고 예고편만 봤는데 아이디어 자체가 엄청 신박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K-팝 스타라는 키워드에 헌터를 접목시키는 게 맞아요. 꽤나 전략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K-팝 자체의 팬덤도 상당하고 그 대결 구도, 게임 요소들을 좋아하는 대중들도 많으니까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네. 저는 그 사자보이즈? 맞아. 그것도 재밌는 포인트로 보였는데 네. 저승사자 갓을 쓴 이미지들을 보고 네. 아, 한국적인 요소를 이렇게 재밌게 녹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본편은 못 보고 예고편이랑 클립들만 조금씩 봤는데요. 네. 컨셉이 되게 신선해가지고 음. 기억에 남더라고요. 사실 K-팝 걸그룹이 사실 악기를 잡는다 이런 게 설정부터가 맞아요. 강렬하잖아요. 네. 아이돌의 어떤 화려함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세계 이런 게 약간 어렸을 때 막 맞아. 프리큐어나 뭐 라라의 스타일이라고 보면 다 이제 이중생활 하잖아요. 네. 그런 이제 마법 소녀물 이런 거랑 음. K-팝을 섞어놓은 느낌이라 좀 다양한 팬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할 시기에는 넷플을 네. 안 봐서 예고편이라도 보고 왔는데 이렇게 네. 적어놨는데 네. 제가 이게 사촌 언니가 막 추천을 하는 거예요. 네? 저희 너무 재밌게 봤다고. 그래서 봤어요. 저도 그 앞부분을 틀었어요. 언니가 틀어줘가지고. 아, 네네. 근데 그 저승사자가 딱 나오는 순간에 네. 못 보겠는 거예요. 아 이건 안 되겠다. 언니 나 이거 진짜 못 볼 것 같아. S예요, MBTI? 저 N인데도 못 아, 보겠던데요. 아 그냥 그 생김새 자체가 좀 웃기다. 맞아. 그래서 예고편 봤을 때도 웃겼는데 네. 그 조금 봤는데도 그것도 웃기더라고요. 네. 이게 미국에서 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K-팝을 진짜 오래 좋아했고 또 오. 지금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네. 미국을 비롯한 외국 사람들 눈에는 K-팝이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구나 싶어서 좀 새롭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K-팝으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질 정도로 K-팝이 주목받는구나 싶어서 이게 진짜 신기했어요. 맞아요. 제가 2019년에 미국에 살던 친구한테 들었을 때는 그 방탄소년단이랑 블랙핑크 말고는 네. 딱히 K-팝 그 정도는 아니야 이래가지고 저도 그냥 그렇구나 내가 좋아하는 그룹은 분명 미국에서 잘 나간다고 들었는데 아니구나 이랬는데 이제는 K-팝 영향력이 그때보다도 훨씬 더 더 커졌죠. 커졌다 네. 싶기도 했어요. 네, 다들 느낀 포인트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만큼 이 작품이 다양한 시선을 끌어낸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냥 K-팝을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이제는 K-팝이 글로벌 서사 속 주요한 장르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이번엔 K-팝과 관련된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먼저 디디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는 K-팝 자체가 워낙 팬덤의 영향력이 상당하니까 당연히 이걸 소재로 사용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OST, 노래들이 가진 파급력도 엄청난 전략으로 느껴졌는데요. 그 제 과외 학생이 막 무슨 노래를 계속 흥얼거리는 거예요. 똑같은 부분만 구간 반복으로. 그래서 너 그거 뭐야? 뭐 부르는 거야? 그랬더니 아 이거 쌤 몰라요? 이러면서 K-팝 데몬 헌터스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K-팝 데몬 헌터스에서도 그렇고 영화에 녹여진 그런 K-팝 OST들이 그 자체로 화제가 되기도 하고 결국 영화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져서 그거가 바로 인기 비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질문이 진짜 어려웠던 게 저는 네. K-팝도 듣고 막 J-팝도 듣고 팝송도 듣고 이러니까 네. 근데 원래 노래는 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되게 어려웠거든요. 네. 근데 K-팝이 또 한국만의 문화이기도 하고 되게 특색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약간 엄청 각 잡혀 있고 칼군무 같은 거 좀 중시하고 이러니까 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선한 부분임에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래도 꽤나 좋으니까 인기가 많지 않을까요? 네, K-팝 자체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입지가 있으니까
이런 콘텐츠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좀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K-팝은 노래나 뭐 안무, 비주얼, 또 팬덤 문화처럼 좀 네.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좀 독특한 문화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좀 이 작품처럼 한국풍으로 판타지 요소를 또 더하면 그 자체로 차별점이 생기니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다른 영화들은 좀 아이돌을 나눠도 현실적인 이야기 위주인데 이건 완전히 판타지 세계관으로 갔다는 점에서 더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 질문이 조금 어려웠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케이팝이나 뭐 다른 음악을 다루는 영화들이 떠올려 보면 거의 대부분 그 무대를 중심으로 써내려가는 그런 시나리오인데 이건 뭔가 무대 밖이 중점이 돼가지고 무대를 내려간 아이돌이 뭔가 은밀하게 악과 싸운다는 설정이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어린 팬들 사이에서는 뭐 아이돌을 동경하는 문화가 더 크잖아요. 맞죠. 근데 아이돌이 무대를 벗어나서 뭔가 세상을 구한다 이런 설정이 약간 팬픽 그런 것처럼 흥미롭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퇴마 뭐 이런 설정도 약간 오컬트적인 요소들이 함께 들어간 작품이어가지고 이 작품이 더 크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뭐 K-팝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도 큰 이유라고 생각해요. K-팝이 소재가 된 영화는 몇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과감하게 세계관을 확장한 건 처음이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화가 더 신선하고 흥미롭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익숙한 걸 색다르게 풀어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 작품은 확실히 그 경계를 잘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주제를 끝으로 7월 첫째 주 위클리 청춘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끔은 책을 펼칠 여유가 있고 비 오는 날엔 창밖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여전히 좋아하는 영화들을 곁에 두는 삶. 여러분들은 이런 순간들 속에서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물론 무조건적인 행복을 논하기엔 그리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요즘 어때? 라는 질문에 반사적으로 어려움부터 토로하는 건 너무 각박하지 않나요? 행복은 결국 마음먹은 만큼 다가온다고 하죠. 오늘 하루 나를 미소 짓게 해준 것들을 떠올리며 나만의 작은 미들구석, 조용한 행복에 조금 더 다가가 보면 어떨까요? 7월 첫째 주 주간에 톡톡 튀는 이슈 업데이트, 한층 더 라이트해진 청춘들의 이슈 주간지 위클리 청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지금까지 MC 문희, 디디 다나 현이었습니다. 안녕.